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일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인데요. 최근에 폐지값마저 떨어지면서 이들의 여름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74살 박만례 할머니가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갑니다. 수레에는 폐지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거리를 그냥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 폭염경보에 일을 나선 건 집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밥값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뭐 하던데. 네 아까는 하다가 이제 이걸 저쪽으로 본 거겠어. 81살 홍성주 할아버지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절절 끓는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30여 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잃은 뒤 지금껏 폐지 줍기로 생계를 이어오는 홍할아버지에게 여름은 유독 힘든 계절입니다. 여기 또 이제 여름 보면 또 여름 또 벗어야 돼. 이제 땀이 젖은 게 계속 흘러본 게. 겨울이 낮에 훨씬 요새 같으면 아이고 이거 보시오. 열이 얼마나 난가. 현재 온도는 35도 수준입니다.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지만 몸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있지만 폐지값 감소로 돈벌이는 신통치 않습니다. 50kg 수레를 끌고 와 받은 돈은 1,800원. 어르신 1,800원이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따르면 폐골판지 값은 지난해 7월 킬로그램당 136원에서 올해 7월 킬로그램당 72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는데 현장에선 이보다 더 적게 값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키로에 60원인데요. 그 전에는 키로에 100원, 150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타지 가격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은 510명입니다. 폭염특보에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광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이고 지난해 여름철을 통틀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인 20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벌써부터 가축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축사 안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곳곳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찜통더위 속에 소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사 천장에 설치된 안개 분무기에서 물입자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소들은 열을 식히려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더 낮추기 위해 자동 지붕 개폐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도 축사 온도를 낮추기 쉽지 않아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어미소가 더위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자 송아지도 어미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어 버렸습니다. 풀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전기세가 말도 못 오고 또 이제 이쪽 관리해달라 보면 소들이 피로도 빨리 오고 사료도 잘 안 먹어요. 젖소들도 무더위에 연신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축사 천장에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온도는 가축이 자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축산 농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더위를 먹은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35도 막 36도 올라갔을 때는 우유가 하루에 매일매일 한 100kg 정도 제가 한 3톤은 짜는데 지금까지 막 2톤 600g이 떨어졌어요.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대형 선풍기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가축들을 위해 사료 보충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환풍기랄지 환풍기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먹이로서는 우리가 사료 공장에서 임의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첨가하고. 폭염에 지친 가축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벌써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남과 영암, 한평 등 전남 지역 7개 농가에서 닭과 돼지 1,400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도 올해로 만 10년이 돼갑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가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당초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수도권에 몰려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올해 안에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내년 총선이 끝난 4월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총선도 물론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부가 내년 되면 이거 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물 건너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광주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16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성공 사례를 활용해 2차 이전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공기관 1차 이전의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관련 기관들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을 좀 유치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광주 전남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70여 개. 광주시는 연간 10,00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군공항 이전 등을 연계한 한국공항공사를 반드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또 신규 부지와 건축이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선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 전남 정치권은 지난 3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치 전에 들어가나 싶었으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국회의원들은 당장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대응 전략이 제대로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는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60대 택시기사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버스나 기차 등과 달리 택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와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여수 웅천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사건 발생 직전 여성은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기사는 여성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달리 이유가 없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끝내면 픽을 빼야 돼. 이 안에서. 아니, 다 왔는데요, 뭐. 기사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한 덕에 젊은 여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운데 이거 잘못 걸리는 거 아닌가. 무섭잖아요. 회사에서는 이 영상 보고 기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처럼 택시 내 블랙박스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나 취재 결과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버스와 달리 블랙박스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건처럼 승객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설치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 정책도 각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전라남도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이라든지 그 승객이나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늦은 시간 불특정 다수를 태우는 탓에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택시기사들.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블랙박스부터 설치와 촬영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흥에 있는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장흥군이 천관산을 어머니를 테마로 한 특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세계 어머니 조각공원을 조성해 남북권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봄에는 푸른 잎과 붉은 동백숲, 가을에는 드넓은 억새밭을 자랑하는 장흥 천관산. 솟아오른 기암괴석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면류관 같다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발 723m로 높지 않은 바위산이지만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오를 수 있어 등반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이 천관산 일대가 어머니를 테마로 한 이른바 허그 관광벨트로 거듭납니다. 역사 자원을 이용해 어머니의 품으로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천관산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증가하는 좀 그런 형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천관산 내 등산로 정비는 물론 조경과 안전시설물 등이 추가 설치되고 편백 탐방로와 테마임도 조성 등 도립공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편익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시대별 어머니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가상현실 등의 전시 체험관과 국가별 어머니 조각공원도 조성됩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권의 관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신기원 사업을 생각하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함께 투입하기로 하고 남북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천관산 관광 거점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난 광주 선운 2지구 아파트에 대해 LH가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H 광주 전남본부는 광주 선운 2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곳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